지금 저 세 사람이 각 분야에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영상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처럼 이제 모든 사람의 능력을 합해서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생명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건가. 쌤, 그러면 저처럼 이미 유전자가 완성이 돼 있는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야, 악플 좀 받겠구만. 왜요? 유전적으로 완성이 돼 있다고요? 아니, 사람이 어른이면은 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뭔가. 아, 그 뜻이에요? 아, 난 자기가 완벽한 유전자다는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들었어. 나도 그죠? 그럼 메시의 운동 실력, 아인슈타인의 두뇌,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뭐 체력 이런 걸 다 합칠 수 있단 말씀이세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출현한다면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유전자를 전부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또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스티브 호킹은 이런 말을 했었죠. 인간은 유전자 조작을 하려는 유혹을 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꿈꿔왔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제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정말 나는 이것 하나는 꼭 내 인생에서 고치고 싶다. 이런. 저는 그러면 한다면은 좀 키를 좀 키워서 이 NBA에 갈 수 있는 한 2m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유전자를 바꾸면 공동 구매하겠습니다. 네? 저 잠이 안 오는 유전자 뭐 이런 거. 녹화할 때 그렇게 졸렸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커. 인간이 잠만 안 자도 엄청난 시간을 저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심지어 밤에 책도 읽을 수 있잖아. 오. 핑계가 적당히 나왔다. 밤새 이거 했는데 원래 적당한 핑계가 나타났다. 책도 읽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 영화도 많이 보고. 그렇죠.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제 때 말고 저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것 같고요. 저의 자손을 위해서 약간 미모 유전자를 조금 물려주고 싶어요. 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제발 우리 아이에게 이 앞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요. 네, 여러분들 장림희 씨는 화난 게 아닙니다. 네, 화는 안 났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2028년도 되면은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아기가 IQ 10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유전자 조작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또? 역시 또 중국. 오, 되게 앞서가네. 아예 그럴 거면 그냥 모두 맨사로 만들죠. 그러게요. 다 천재. 나오자마자 맨사. 태어나자마자. 저는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두려움 같은 것들이 먼저 확 드는데, 그렇게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맞춰서 태어나게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도 우월한 유전자를 갖는 아기를 고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시험관에서 이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좋은 유전자를 가진 배아를 골라서 이제 책상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마찬가지로 유전자 편집도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에서 가위를 쓰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포들이 여러 개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위들이 골고루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정된 직후에 또는 수정과 동시에 세포 분열을 하기 전. 그 정도 알아요? 그런 그 정도.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수정란 한 개가 모든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정란 한 개의 유전자를 이렇게 변형시키면 모든 몸의 그 유전자가 변형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었을 때는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 부분에
유전자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기의 어디까지 유전자 그거 편집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얼마나 원하는 대로? 네,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것들이 유명한 이제 그 잡지나 학술지를 통해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편집하다. 뭐 지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전병이라든지 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시력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절대 음감을 높일 수도 있고. 와, 완전 예술적인 영역까지 되네요. 우와.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굉장히 눈여겨볼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단어. 예, 탈모 면역이라니. 오, 이게 가능합니까? 예, 탈모도 유전자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머리는 그런 유전이니까. 거의 유전이지. 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뭐 이런 얘기. 예. 아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뭔가 좋아 보이고 아 저런 것들이 해결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자동차 옵션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이런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주문 제작 이런 약간 캐릭터 그 비디오 게임 캐릭터 같아요. 뇌졸중 면역, 탈모 면역, 뭐 튼튼한 다리, 높은 시력, 뭐 능력치 이렇게 세팅한 것 같은. 광고 같잖아요. 뭔가 제작품에 광고 대한.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뭐 10만 원, 여기 100만 원. 그러네. 절대음금 1000만 원.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 할 때 이런 옵션을 추가할 수 있으면 한편으로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끔찍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학자 중에서는 사람이 갖게 되는 아이는 네. 선물이다. 이렇게 선물로 아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옵션을 추가하는 것처럼 상품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품하거나 할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무시되는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면 사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편집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좀 인간의 기술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술이 등장한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기술이겠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그런 약간 독특한 이름을 가진 그런 기술입니다. 아이쿠야. 여기서 보면은 아, 이거 없네. 쌤과 함께 역대 최장 기름입니다. 이렇게도 싫으네요. 보자. 크리스퍼, 무슨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클러스터드, 레귤러리. 이종혁 씨가 하고 계시거든요. 좀 해주시는데요? 계속 해보세요. 벌써 읽었어요. 클러스터드, 레귤러리, 인터스페이스드, 쇼트, P, 여기서 막히죠. 펄린드로믹, R. 리피트. 뜻은 다 아시겠어요? 합치니까 유전자 가위네요. 형님 가위가 되는 거예요. 언능이 가위예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 영어도 잘 읽어주셨고 한데 여기서 이제 다른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펠린드로믹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가 않죠.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펠린드롬이라는 말은 앞으로 읽어도 뜻이 같고 뒤로 읽어도 뜻이 같은 그런 글자예요.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효리. 네, 앞으로 가도 이효리. 뒤로 가도 이효리. 토마토 있고. 토마토. 토마토. 소주 만병만 주소. 와, 기가 막히네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소주 만병만 주소?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 이렇게 앞으로 읽어도 염기 서열이 같고 뒤로 읽어도 염기 서열이 같을 때 그것을 이제 펠린드로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위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가위가 아니고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효소가 되겠습니다. 가위가 아니라. 그럼 이게 그냥 자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르고 뭐 어떻게 편집되는지 그지? 방법이 궁금해요. 유전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나요? DNA 가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면 젓가락 진짜 알아주지. 수전 칭스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DNA는 이중 나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크리스퍼 가위는 마치 글러브처럼 생겼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그 서열을 가지고 있는 DNA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잘라낸다, 진짜. 우와. 다시 붙었어요. 엄청까지. 우와. 완전 신기하다. 처음에 유전자 가위라 그러면 왠지 그 이 기계 로봇 팔을 과학자가 이걸 조종을 해서 미세하게 조종을 해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효소 넣으면 잘라지니까 이름이 가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아, 오늘도 조교의 면모를 또 보여주시네요. 넌 알고 있었는데. 저도 로봇팔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다 알고 듣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미 이 원리를 발견하신 분은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제 수상하셨고요. 왜냐하면 이처럼 사람에 미치는 그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면 쌤, 이 유전자 가위 이거 자꾸 맛있는 크리스피가 자꾸 떠올라서. 크리스피, 아이고. 네, 크리스피랑 자꾸 헷갈립니다. 이거 배고파지네요. 맛있는 거. 근데 쌤, 이 크리스퍼 가위는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2007년도에 덴마크의 요구르트 회사에서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기능을 이제 처음으로 알아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계속 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이 유산균들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유산균들은 이제 바이러스에 맥을 묻히는가 하면 어떤 유산균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제품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견디는 힘은 뭘까 이런 걸 조사해 보다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잘라버린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럼 바이러스는 맥을 묻히고 이제 죽게 되고 유산균은 건강해진 상태로 좋은 유산균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사 먹어야겠네. 게 그러니까 유산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놈이다 하고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돼. 막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놀란 거죠. 유산균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구나. 유산균이 되면 사람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그런 유전자를 가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게 된 것이죠. 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그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콩, 뭐 옥수수, 뭐 연어도 그렇고 이게 유전자 기술 통해서 이렇게 엄청 크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전자 기술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비슷한 유전자 변형 방식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유전자 변이라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 교배 방식으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이들이 축적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벨지안 블루라는 그 유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뭔가 고기예요, 이상한 고기가 상당히 많이 붙은 그런 근육이 더 많아 손인데요. 거의 가을도 말근육 같아요. 소화치제나 거다 저거. 보통의 보통의 생물들은 이제 그 근육을 발달시키는 유전자도 있지만 근육을 발달을 억제하는 유전자도 있어가지고 그 두 개가 조화롭게 될 때 이렇게 멋진 몸매를 가진 그 동물이라든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근육 발달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망가진다고 그러면 이런 그 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쌤 근데 쟤는 고기가 아니라 밭을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일을 엄청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리가 약해서 일은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휘핏이라는 강아지 종류인데 이것도 역시 그 근육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강아지가 운동 좀 했네요. 돌연변이 되는 강아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와,
아니 헬스를 오래 했네. 그러니까요. 좀 했어요. 대흉근이라고 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예, 한 3대 한 300좀 들겠네요. 이게 조작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됐다고요? 네네. 벨지안 블루라든지 돌연변이 된 휘피틀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선생님, 그럼 저런 돌연변이는 계속 후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들끼리 서로 이제 교배를 하면 그 형질들은 계속 유전될 수가 있죠. 무섭다. 그게 무섭네. 그럼 그 두 번째 방식의 유전자 변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아마 GMO라는 그런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 밑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이제 대서양 연어라는 것이 되겠고요. 연어? 위에는 그 왕연어의 성장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든 겁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게 저 큰 놈인가요? 근데 저희가 먹는 거는 아직까지 이 작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시판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것은. 본 것 같은데 저런 애들. 쟤도 그러니까 그럼 뭐 저런 거 뭐 주사로 넣어요? 아니면 뭘 알약을 먹나요? 뭐 그 대서양 연어의 수정란에 왕연어의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거기다 이렇게 주사위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힘들겠네. 자, GMO 첫 번째 보여주셨고 또 다른 동물이 있나요? 근데 이것은 그 형광을 나타내는 그 유전자가 발현된 소인데요. 코가 긴가? 코가 야광이네. 뭐? 그래서 이 형광을 나타내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그 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나타내는 어떤 유전자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동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네, 요 형광 기능을 나타낼 때만 그 기능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들어갔다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한테도 됩니까? 그러게요. 거의 야광인데요. 나도 야광인이 될 수 있는 건가? 밤에 돌아가 있으면 면역 기능 좀 올려보시죠. 클럽 가면 최고겠네요. 손에 야광이 뭐 이러고. 저 핸섬. 번쩍번쩍 어머 저거 봐 멋있다. 시선도 그래서 다 보통은 이쁘다. 이제 개똥벌레의 그 야광 효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로 어떤지 개똥 같은 냄새가 나.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유전자 조작은 이제 산탄총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쏘면은 뭐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운이 좋으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런 유전 형질이 변환된 그런 생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유전자 편집은 저격수의 이 총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만 잘라가지고 그 형질을 변화시킨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오, 정확도가 훨씬 높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사례는 네. 그 유전자 편집에 의해서 털 색깔이 변형된 그런 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퍼 가위를 사용한 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신 분이 교정을 지나다가 우연히 털 색깔을 연구하는 학자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새로 발견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털 색깔을 변형시킨 쥐를 만들었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이전에는 이제 털 색깔 같은 것들을 변형시키려면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렸었는데 아주 손쉽게 까만지 털 색깔을 만드는 유전자가 잘라지면서 이제 흰지가 된 겁니다. 우와. 쌤, 저는요 금발머리가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탈색을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의 머리색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요? 다 큰 사람도? 다 큰 사람도요? 근데 모근 세포 하나하나마다 아마 그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돈이 많이 하면 안 네. 되지. 탈색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개념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생물들을 살펴보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퍼는 아기의 거의 모든 형질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생쥐의 털 색깔을 한 달 만에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예,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과 마찬가지로 또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유전병들을 고칠 수 있다거나 종을 멸종시키거나 진짜요? 복원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현실되는 건가요, 그럼? 매머드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을 했는데요. 현재 코끼리 유전자와 비교를 해서 과거의 매머드와 비슷한 종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코끼리하고 매머드하고 이제 유전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코끼리의 수정란을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매머드의 유전자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코끼리의 뱃속에다 넣게 되면은 코끼리를 통해서 매머드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덩치도 더 엄청나게 크잖아요, 훨씬 더. 매머드가. 그것도 유전자적으로 더 키우고. 어이구, 시내, 서울시내 한번 나오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주로 큰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우, 크면 좋지요. 와, 자, 멋있겠다. 쌤, 저희 종 복원도 가능한 단계인 거죠. 그 단계가 가능한데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생태계가 망가졌는데 매머드를 복원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 동물원에 가둬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뭐 매머드야 이렇게 보여주거나 또는 주라기 공원에다 매머드 풀어놔가지고 뭐 놀이감으로 살거나 그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멸종해가는 동물이나 잘 지켜라. 매머드가 웬 말이냐. 멸종해가는 코끼리나 잘 지키면 바람직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다음에 네. 종의 멸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모기. 예, 모기는 1년에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아주 나쁜 질병을 옮기는 그런 동물이죠. 이 모기를 멸종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모기의 임신 유전자에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심어 놓으면은 이 야생 모기 자체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지고 몇 세대 만에 거의 모든 모기들이 불임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멸종. 모기. 네, 저출산으로 멸종합니다. 괜찮다. 모기 갖고 바퀴벌레도 가죠.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맞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태계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생물들 사이의 균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생물들을 없애버리면 다른 생물들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기 먹는 애들이 죽을 수 있구나. 모기 먹는 게 있어. 거미 이런 애들 뭐 날아가 모기 붙으면 곧 쟤는 잡아먹죠. 그럼 그 중에서 독한 모기만 딱 골라서 그 종만 일본 뇌염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상디다스 모기. 그래서 모기의 종류가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47,832개. 죄송합니다. 언어 목소리가 가지고 그냥 한번 떠들어봤어요. 예.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지만 네. 3,50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약간 거시적인 생태계에서 보면 모기가 멸종을 한다 하면은 북극 툰드라에서 네. 술록의 이동 경로가 또 바뀔 수 있다고 해요. 모기가 때문에요? 멸종됐는데. 왜냐면 기존의 술록의 이동 경로들은 모기가 얼마나 창궐하냐 그 지역을 피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
커다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나비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세계에 적용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게 또 과학자의 한 가지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Well, I think with any new technology, especially something like this, there are going to be a variety of viewpoints. And I think that's perfectly understandable. I think that in the end, this technology will be used for human genome engineering. But I think that to do that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and discussion of the risks and the potential complications would not be responsible. 이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멸종이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이런 좀 황당한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좀 더 현실 세계와 가까운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죠. 와우, 아이 귀여워. 이렇게. 강아지? 비글. 그 디스트로핀이라는 그런 근육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은 근위축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안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운동도 하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그 질병인데요. 실제로 위축증에 걸린 그 비글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정상적인 활동 능력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인간한테도 잘 활용하면 좋은 기술일 수 있겠네요. 아,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사람에게 현재 적용되거나 또는 임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단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근위축증 아까 우리 디스트로핀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네. 비글이 고생한 그런 네. 슬라이드도 보셨는데 사람도 그렇게 고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돌연변에 따른 그 빈혈증인 나세포 빈혈증. 적혈구 세포가 동글동글하게 생겨야 되잖아요, 원래. 네. 근데 원반 모양. 부메랑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좁은 혈관을 통과할 때 서로 막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병은 피가 굳지 않아 가지고 그 피를 굳게 하는 효소가 이제 잘못돼서 만들어지는 지혈 그 안 질병인데, 지혈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효소를 고치게 되면 혈액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병명입니다만은 레베르 선전성 흑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빛을 감지하는 망막 세포가 망가진 선천성 망막 질환이고 보통 한 어렸을 때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예 안 보이는 증상. 예, 처음에는 좀 보이다가 한 7세 정도 되면은 실명이 되는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노인성 황반 변성은 그 망막 중심부 신경 조직인 황반에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생긴다든지 또 거기서 혈액이 분비돼서 시력이 손상되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고칠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눈 안 나빠지고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유 종혁 형님 진짜 잘 보이시겠네. 다행이다. 아유 안경 보세요. 빨리 좀 실용화 됐으면 좋겠네요. 쌤, 그러면 저런 병들의 유전자 편집이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 두 가지 방식의 그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수정란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성체세포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있는데 성체세포에서 치료하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를 않겠죠. 그런데 수정란에서 치료가 만약 가능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그런 유전병을 겪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런 유전병을 책에서만 본 과거에 이랬대더라 이런 게 있었대더라. 호환마마 이런 것처럼 되는 거구나.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너무 좋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 그 유전자 이상으로 이제 발생하는 유전자 질환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100여 가지 되지 않을까요? 많아요. 당뇨도 다 집안력이라고 그러고 그 집안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네. 그거는? 인간의 그렇게 병이라면 생각하기 게 아닐까요? 시작하면 그러니까 집안력이라고 다 그러죠. 뇌졸중 뭐 이런 거. 슈카님께서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뭔 얘기했죠? 왜뭔 얘기 있죠? 증상이 한 4,000가지에서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 유전. 엄청나네요. 아직 그럼 정복해야 될 길이 아직은 멀군요. 그러니까 비교적 초창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병을 쫙 보니까 아까 그 유전자 이 가이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암인데 암 관련은 뭐가 없나요? 예, 암은 그 상당히 많은 그 인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인자도 있고 뭐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암과 같은 것들은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유전자 편집을 해서 이제 배아의 탄생을 이뤄낸다라는 그런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나요? 2018년도에 그런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아기가 이미 태어났습니다. 진짜요? 벌써 3년 전에?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Lan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a few weeks ago. The girls are home now with their mom Grace and dad Mark. First, I must apologize that these results. 무슨 일이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요. There's another potential pregnancy. There's another potential pregnancy. It's very, I think it's you said a very early stage, so Yeah, it's it's a chemical pregnancy rather. Yes. 무슨 상황인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 허쟁쿠이가 그 발표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이미 2명의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고 네. 또 한 명은 현재 임신 중이어서 2019년도 8월에 출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었죠. 허쟁쿠이는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우리가 참 부르기 쉽게 룰루 난나. 제시 이름 제시 노래 같네요. 룰루난나. 룰루난나. 근데 실제로 이 허쟁쿠이가 시도했던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갖는 그런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정상인 그런 사례였죠. 그러니까 자녀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커다란 혜택이겠어요. 근데 허쟁쿠이의 실험 결과를 보면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유익하다고 어떤 유전자 편집을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리한 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는 이미 태어나서
인간이 됐는데 내가 유전자 편집을 어떻게 했더니 아이고 그만 깜빡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면 이거는 과학자가 책임질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막 잘려서 애를 만들어도 되는가? 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 많은 규칙은 있지만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틈새를 악용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징역형에 이제 처하게 됐죠. 아이고야. 아, 정말 세계가 이 발표 보면서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아기들은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사실 그렇게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네. 평생 동안 추적하는 실험이 필요한데요. 실제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유전적으로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될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바라는 거는 제발 이 아기들한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겁니다. 그러면 이 쌍둥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고 아까 그 한 명은 마지막에 밝혔던 그 한 명은 결과가 어떻게 또 있다 됐나요? 그랬죠 마지막에. 한 명은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대로 태어났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뭐가 냄새가 나네요. 수상하다. 이게 지금 아직 윤리적인 부분이나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뭐 정말로 출산까지 자유롭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요? 예,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과학자와 미국 과학자들이 심장병을 없애는 그런 유전자 제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인간 배아의 이 기술을 사용해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진은 이 효소, 즉 유전자 가위가 심장 질환 돌연변이 유전자를 잘라냈고 세포 스스로 정상 유전자로 복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로 유전병을 가진 사람도 체외 수정 단계에서 유전자를 교정해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게 2017년이었대요. 어머, 3년 전이요? 저렇게 해서 뭐 아이가 태어난 건가요? 예, 그냥 배아 상태에서만 실험을 끝냈고요. 태어난 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아를 가지고 이 마음대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운동을 하다가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돌아가시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축구하다가 갑자기 막 부상사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잘 걸리는 그런 심장병인데 그런 심장병 유전자를 제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 좀 널리 좀 이렇게 이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익인간. 홍익인간, 단군까지 나옵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마구잡이식으로 어떤 게 효험이 있다고 해서 뭐 약을 먹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이 그 한 사례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종용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 아기는 안 태어났지만 실험은 똑같은 거 한 거네요. 아까 중국 교수도 에이즈를 제거하려고 그랬고 여기도 심장병을 제거하려고 그랬으니까 태어나게 하지 않는 것만 다르네. 네, 학계나 의료계에서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우리가 컴퓨터 코드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사이버 해커라고 할 수 있듯이 바이오 코드, 즉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바이오 해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런 바이오 해커들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컴퓨터 사이버 해커는 알아도 바이오 해커가 있어요?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어, 이 어려운 거를? Biohackers are people who are trying to push the frontier of science, genetic engineering, and medicine.
you're not limited by all the rules and regulations and bureaucracy that's in place that limits scientists and medical doctors from doing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do to push science forward. 자기 몸에? 실험을 자기 몸에 해요? 일단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남의 몸에 하는 것보다? 근데 해커니까 뭔가 남한테 주사도 막 놓고 남의 유전자도 막 아니 저러다가 알아내고. 프랑켄슈타인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그런 영화처럼 되겠네 진짜. 아니 이게 해커가 당당하게 저렇게 나와도 되나요? 보통 막 약간 어나니머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커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쌤 저희 지금 해커하면 보통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의 생물 물리학 전공자입니다. 나사 출신인데. 네. 그런 사람이 해커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직접 그 근육 조절 유전자를 자르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게 된 거죠. 그러면 근육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근육이 풍성한 헐크처럼 헐크 되는 거네요. 헐크네, 헐크가 되는 거네. 아, 그래서 형광색을 넣는 건가? 헐크가 되고. 아예 녹색되고 형광. 진짜 아예 잘못되면 조력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육 이거 주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헐크 됐습니까? 근데 워낙 소량을 집어넣고 뭐 해서 그렇게 특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이오 해킹이 가능하다. 또 규제받지 않는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보다 강력한 해커는 아니네요. 자기도 겁나서 조금만 넣고. 소심하네요, 좀. 티가 잘 안 나왔네요. 아무래도 무섭겠죠? 사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주문 제작하면은 한 일주일 만에 그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해커랑 거래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생겼겠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돈만 내면 직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를? 글쎄요. 아니 지금 뭐 그건 아니겠죠. 예. 뭐 연구기관 이런 데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매하는지는 아직 잘. 그러면 궁금한 건 가격. 얼마입니까? 진짜?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요? 한 개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헐크 되는데 20만 원인가요? 근육 키워지는 거 유전자 20만 원. 이거 투자할만 하지 않습니까? 괜찮네. 예, 이야기가 점점 그 위험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진짜 해커의 손에만 맡겨놔서도 안 되고 이게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게 듣다 보니까 잘못된 건 알겠는데 자꾸 욕심이 나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의 영역에 자꾸만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쌤 말 들어보니까 사실 20만 원에 주문이 될 정도면은 정말 상용화가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세대 제가 늙기 전에도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하냐. 아무런 합병증이 없어야지 결국은 치료에도 사용이 되고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유전자의 그 기능들을 완전히 속속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또 비용 문제도 심각한데요. 현재 등장한 그 유전자 치료제가 한 5억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20만 원이라고 건 차이가 많이. 치료제랑 뭐 근육 늘어지고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맞춤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발서부터 치료제 투입까지 그런 전 과정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르구나 사람마다. 이처럼 그런 비용은 도대체 누가 부담을 하냐?
그럼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술이 되면 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건강하면 5억 버는 거네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보장 못하니까요, 누구나. 이거. 나중에 의사가 해야 되냐, 과학자가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논란이 분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임상 실험과 같은 경우에도 과학자와 의사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용 범위도 문제가 되겠죠. 아까 그 체세포에 허용을 하냐 또는 수정란과 같은 생식세포에도 허용을 하냐. 우선 당장은 혈액이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조직에 한해서 허용해 주어야 되지 않나. 뭐 장애 같은 경우도 집안에 무슨 그런 그렇지. 내력이 있으면 유전 내력이 있어서 굉장히 멈칫하게 되는 분들 주변에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 출산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수정란을 이용해서 뭐 습관성 유산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연구들이 영국과 같은 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수정란은 좀 시기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체세포도 갑자기 옆집 사람이 진짜 뭐 스파이더맨이나 헐크가 된다면 그거를 용납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은 저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쉽게. 아니, 왜 맞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뭐 고쳐준다거나 우리가 힘들 때 어머니다거나. 옆집에 초인이 있으면 난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맞을 생각. 그 영화를 보면 가끔 초인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뭐 너무 영화와 같은 그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해서 헐크니 이런 초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또 생명윤리학자, 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뭐 상용화되고 그러면은 뭐 유전 질환 때문에 간혹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많아요. 환영하시는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상용화되면은 나중에 많은 세대를 지나고 나서는 야, 너 유전자 가위 출신이냐? 난 자연 출신이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MO 출신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구분 될 거예요. 그때 나 코가 빛나고 있어가지고 번쩍번쩍하면 야, 제 유전자구나. 클럽 가서 있습니다. 야, 너 뭐 넣니? 뭐 그러고 뭐 넣었어? 어떤 몰래 넣었어? 뭐 이런 거 얘기해. 너 아직도 안 넣었어? 긍정적이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또 그로 인한 유전자 편집은 상당히 좋은 일에도 사용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의아하고 위험스러운 일에도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을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준 마련을 위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합의의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그 과학이 규제될 때 과학의 가치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 유전자라고 하면 보통 족쇄 같이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이건 평생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양날의 검을 정말 나쁜 질병들, 우리의 불행 같은 거를 도려내는데 잘만 사용하면 나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더 관심 갖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쌤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